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공개 직후 시즌1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막상 본격적인 시청이 시작되자 대박이 터진 것인데요.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2의 IP는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오징어 게임2의 시청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전체 러닝타임으로 나눈 시청수는 6,800만이었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영어권 TV 부문, 영어, 비영어권 영화 부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청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공개 첫 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9월 넷째 주 전작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세운 4억 4,873만 시간의 기록을 깨고 최대 시청시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92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미 누적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올랐습니다. 매출도 초대박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제작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해 약 1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시즌1이 1위를 차지하는데 8일이 걸렸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시즌2의 예상 수익은 최소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역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봤을 때 시즌2가 시즌1 못지않은 흥행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에피소드별 영어 자막 집중 분석을 통해 누나, 오빠 등 한국어의 의미와 딱지놀이, 육각, 5종 경기, 둥글게 둥글게 등 한국형 놀이문화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현재 93개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계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시즌1에 이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인기를 얻자 이번에도 중국은 어김없이 불법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편에 이어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컨텐츠 도둑 시청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당국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에서 오징어 게임2의 평점은 6.4점이며 리뷰 개수는 약 6만 개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류스타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제작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알면서도 눈 감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이번에도 각종 한국인 놀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1 공개 이후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 뽑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데 이어 이번 시즌2 공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공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사이에서는 정말 6.25 전쟁 당시 총알로 공기놀이를 했냐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호주 틱토커가 오징어 게임2에 나온 공깃돌을 3D 프린터로 구현해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시즌2의 4화 6개의 다리에선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민속놀이가 5종 세트로 등장했는데요. 특히 해병대 출신 참가자 강대호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은 틱톡에서 1031만에 재생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게임에 비해 규칙이 복잡한 공기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며 해외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영국 주간지 라디오 타임스는 공기놀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서구권 시청자에겐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임이다. 공기놀이의 장점은 접근성이다. 돌, 자갈, 주사위, 구슬 등 작고 둥근 물건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공기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한국의 공기 판매가 엄청나게 늘 것 같다. 아마존에서 8달러에 공기 한 세트를 샀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시청자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4년 전 공기놀이를 영어로 소개한 유튜브 영상 공기놀이 하는 법에도 오징어 게임을 보고 온 사람 시즌2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최신 댓글이 달렸을 정도로 공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이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도 역주행 중입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공깃돌을 구하지 못한 해외 시청자가 돌, 초콜릿, 주사위 등으로 공기놀이에 도전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남성은 나는 오징어 게임에 집착하고 있다며 456이 적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초콜릿 5개로 1단부터 5단까지 도전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또 다른 인도 유튜버는 로제의 아파트를 배경음악으로 돌멩이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3D 프린팅 커뮤니티 메이커월드에서는 드라마에 나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공기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명한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짝짓기 게임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레딧에서는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 중독성이 엄청나다, 음악이 강렬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게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동요 둥글게를 리믹스하거나 짝짓기 게임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구현하는 등 팬들의 2차 창작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고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해봤다.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아서 더욱 재밌었다. 플라스틱 공깃돌이 없어서 자갈을 사용했는데 너무 무겁고 아팠다. 플라스틱 공깃돌을 주문해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이런 공깃돌은 어디서 주문해야 되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아마존에서 공기를 검색하면 주문할 수 있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또 레딧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극중 배우 강하늘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소감인데요. 처음에는 그가 지루한 필러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나에게 끌렸어요. 저는 항상 진실함과 완벽함을 사랑합니다라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극중 강하늘 배우에게 대역이 있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엔딩 크레딧에는 공기놀이 손대역 박종남이라는 이름이 공개돼 있는데요. 극중 5종 게임 중 공기놀이를 한 번에 성공해야 하는 장면에서 강하늘이 연기한 대호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남다른 공기놀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박종남 씨가 극중 대호의 손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박종남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징어 게임2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넷플릭스 데뷔 오징어로 출연한 것 아니고 손대역이라며 결혼식 이틀 전 연락을 받고 결혼식 하루 전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2인 줄 모르고 출연에 응했다는 박종남 씨는 대전에 가서 엄청난 보안 서약서들을 쓰고 들어갔다. 점심 먼저 먹자고 하셔서 식당에 따라갔는데 앞에 이병헌님, 이정재님, 강하늘님이랑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내 생에 이런 유명한 배우분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다니 라고 회상했습니다. 결혼이 내일인데 와주셨다는 얘기, 공기를 어쩌다 잘하게 되었냐, 결혼 축하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며 배우들과 밥을 먹었는데 보안 때문에 사진 한 장, 사인 한 장 못 남긴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종남 씨는 촬영장은 1단부터 꺾기까지 원테이크로 찍으면 되는 거라 어렵지는 않았으나 배우분들과 2인 삼각부터 같이 해야 해서 너무 떨렸다. 2번 정도 촬영하고 생각보다 금방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후기로는 촬영 전으로 강하늘님이 계속 긴장을 풀어주신 게 인상 깊다. 공기하는 법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같이 제기도 차고 촬영 끝나고는 안 해주라고 성심당 부축빵도 주신 게 생각난다. 왜 강하늘 하는지 알 것 같으니라고 배우 강하늘에 대한 미담도 공개했습니다. 박종남 씨는 지난 2021년 SBS 생활의 달인에 공기놀이 달인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2 역시 생활의 달인 PD를 통해 섭외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오징어 게임, 과연 이번 시즌2는 또 어떤 기록들을 달성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